집안에 케이블 TV가 들어온다, 또 막 IPTV가 들어온다, 막 그러면 작은 유무선으로 해가지고 신호만 받은 송수신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채널을 제가 이렇게 리모컨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쌍방향으로 틀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태블릿 PC 크기나 스마트폰에서도 연동을 해서 틀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현재는 스마트폰이 TV와 연동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유선으로. 그냥 무선으로 해가지고 신호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집안에서 각 방에서 사이즈별로 각 모니터, TV 아니더라도 컴퓨터 모니터로도 제가 송수신을 할 수 있고, 컴퓨터 모니터로도 집안에 있는 케이블 TV를 보고, 아니면은 그 태블릿 PC 같은 이런 장 송수신 장치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보고, 여기 뭐 그냥 거기서 케이블 TV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면 좋겠죠. 근데 태블릿 PC, 스마트폰 또는 이런 데서도,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 이런 데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쌍방향 간의 어떤 코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쌍방향 안에 프로그램이 깔아져 있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쌍방향으로 송수신,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송수신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TV나 유성 TV, IPTV를 제가 일단 기사가 와서 설치를 안 해주고 앱 방식만, 앱만 깔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내가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싶은데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신청을 해서 보거나 끊김만 없으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 회사에서 이렇게 어떻게 제공을 했든 간에 정확히만 볼 수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 이런 데서도 유튜브 같은 것도 하루 동영상을 시간대를 정해서 10개, 20개를 틀어주면, 또는 40개를 틀어주면 그게 이제 방송국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거로 100개를 만들어서 채널을 것을 갖다가 판매도 할 수 있고요. 광고도 제재하거나 소비자만 많으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고객들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유선 인터넷만 기초로 해가지고, 데스크탑이다 이러면, 노트북이다 그러면 유선 인터넷이나 무선 인터넷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앱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은 자기 회원들 아니더라도, 또는 통신 구조로 가져가서 유선 TV TV에도 송수신이 가능하고, 데스크탑에 있는 이렇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전화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 회원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일반 유선 전화, 돈만 일정 요금만 되면 유선 전화 아니면 어떤 스마트폰 이런데 기타 모든 위성통신도 가능하겠죠. 워키토키나 이런데 연결을 해서 사실상 전화 사업을 벌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유선 인터넷망이나 기타 다른 망을 이용해서 이동통신을 그러면 또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네 회사 스마트폰을 공짜로 나눠주고 인터넷망 기초로 해서 싸게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거죠. 이동통신망을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 요금을 얼마 정도 이렇게 현재 있는 것처럼 해주면 그 안에서 무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무한 제공이라보다 통신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선 인터넷을 만약에 내가 무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워키토키를 통해서 송수신 받았다.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그냥 통신이 되는 건데요. 현재 있는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1대1 다자간 통신이 가능한데요.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선 인터넷 요금을 따로 지불을 하고 그 안에서 무한 통화를 한다면 이동통신보다 더 싸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무선 인터넷을 유선 인터넷망 회사가 SK다 그러면 SK가 됐든 어디든 KT든 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 채팅 방식으로 모든 통화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앱을 깔아주면 인터넷을망 기반으로 해서 그 회사가 대신 중계만 해주면 될 텐데요. 다른 스마트폰 또는 다른 워키토키, 다른 유선전화 또는 위성전화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회사가 무선 인터넷망 기반으로 이와 같이면 무선 인터넷망 기반으로 새로운 인터넷 전화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음질만 괜찮다면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 이 기술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이렇게 이동통신이 제공해 줄 수 없는 일대 다자간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팅 방식으로 그때 채팅 방식으로 쌍방향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20명이 통화를 하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원하지 않으면 아바타가 하면 되죠. 통신을 할 수 있다. 현재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그 1대1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대 카카오톡에서도 보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문자로는 일대 다자간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영상 방식으로 카카오톡이 바꾸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통신이 되는 건데요. 이동통신에서는 싫어하겠죠. 그래서 또 거기 또 그걸 카카오톡이 하루에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20개 또는 40개 틀어준다. 그러면 그게 방송국이 되는데요. 그 방송국을 100개 채널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 내 광고를 게재하거나 상품도 판매하고 쇼핑몰도 만들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유선전화하고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실질적인 전화 기능을, 전화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이러기로 했는데,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또 데스크탑에다 깔려있는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쇼핑몰도 만들거나 퀵서비스 또는 퀵서비스 택배 또는 뭐 슈퍼마켓 다양한 사업을 전개를 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도 하셨어요. 제 기술 일단 출범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 세계에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이렇게 어떤 전 세계 인터넷망을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서 유선 인터넷이다. 그러면 유선 인터넷에서 인터넷망을 가진 업체가 유무선 통신 장치를 만들어서 와이파이에다가 해도 됩니다. 근데 와이파이는 사유물이라는 점에서 그쪽에 전기를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또 쓰다 보면 노화된 교체를 해야 그쪽을 좀 보상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와이파이에 딱 워키토키처럼 이렇게 송수신 장치를 좀 달아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들리기 위해서 10개든 100개든 뭐 그 능력에 따라서 20개 해주는 데도 있고 40개짜리도 있고 그 용량 그렇죠. 그 파워에 따라서 틀린데요. 장비에 따라서. 이걸 기초로 해서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고 이동 통신망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를 제도권에는 흡수를 해가지고 워키토키를 전국망으로 만들어주거나 또는 워키토키 번호만 있으면 전세계망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워키토키가 꼭 음질이 구리다는 법은 없잖아요. 워키토키가 또 영상으로 주고받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영상으로 주고받게 만들면 사실상 스마트폰인데요.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햄통신을 제도권으로 흡수시켜가지고 유선 인터넷이다. 그러면 망으로 흡수시켜서 이동통신에서 해도 돼요. 위성통신에서 해도 되고 햄통신을 흡수시켜가지고 자기네가 라디오 방송국으로 방송을 하고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쌍방향 통신을 햄 통신 주소를 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입자가 많으면 햄통신 사업권도 팔 수 있고요. 그 방송국을 판매할 수 있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파형은 전파 하나지만 그것을 100개의 채널로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사실상 어떤 유선 인터넷망에서 협조하고 망을 가진 사업자가 좀 협조를 해준다면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를 햄통신 기반으로 정부의 허가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100만 개도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라디오 방송국이다. 그러면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 채널로 허가 받았지만 영상으로는 안 되는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약청하기는 이제 라디오 방송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루 라디오만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처럼 40개 틀어준 방송국이었던 100개 채널도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같은 파형의 전파라도 호출번호만 들려서 1번부터 100번만 하면 되는데요. 그걸 기초로 해서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해가지고
뭐 100만 개도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이 현재 라디오파나 공중파 TV가 다 가능한 이 기술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공중파로 이게 잡는 거죠. 우리가 라디오 산에 가서도 다 보잖아요. 이렇게 듣잖아요. 차에서도 듣고. 그러면 이거를 호출 뭐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방안 하나죠.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받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딱히 규제할 만한 뭐가 없습니다만은 규제는 해야 되긴 규제하려고 그럴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국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는 고자가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 하나의 그거 방송국으로 쇼핑몰도 만들 수 있고 자기 자체로 다양한 그것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뭐 인터폰이다 그러면 인터폰을 유선 무선으로 제공한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유선 무선으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홈쇼핑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5,000세대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홈쇼핑도 만들고 물건도 판매 슈퍼마켓도 광고하고 여러 가지 광고를 내서 광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기 남산타운 아파트 5,000가구 되잖아요. 그러면 그 5,000가구 대단지에서는 괜찮거든요. 뭐 그렇게 하거나 거기다가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을 하거나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을 하고 가수 출연해도 상관없는 규모가 괜찮죠. 5,000명이면 하루에 한 가구에 3명씩만 있어도 15,000명인데요. 괜찮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그렇죠. 각종 그 주변의 상가를 홍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사업 서비스 옷 세탁 서비스 꽃 배달 호환 서비스 광고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 구조로만 가져가지 않고 방송으로 가져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교회가 앱으로 자기가 방송을 성취하면 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듣고 거기서 쇼핑몰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서로 간에 가수가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방송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허가가 꼭 필요할까요? 앱 방식의 광고가 있을 수, 뭐 여덟 개 같은 경우는 뭐 한 몇십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교회끼리 해서 앱을 갖다가 공동으로 설치해서 채널을 하나의 앱을 틀면 이 앱을 틀면 1번부터 그렇게 10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앱 1번 똑같은 앱만 설치하는데 1번을 통치하면 이렇게 전체 교회 한국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거나 2번은 쇼핑몰이고 3번은 방송 오락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정부의 허가가 꼭 필요할까요? 이 방식인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방식의 사업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남의 사업 구조를 함부로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어디 교회가 됐든 어디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종친회다 그러면 종친회도 괜찮죠. 종친회도 한 10만 명, 뭐 100만 명 있다. 그럼 종친회가 그러면 야 우리 앱을 설치해서 방송국 하자.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상품 판매도 쇼핑몰도 만들고 우리 돌아가는 상황을 좀 가르쳐 해주자. 나쁘지 않잖아요. 앱 방식이니까 앱을 클릭하면 그쪽 사이트로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트 주소를 하셔도 되지만 앱만 설치하면 스마트폰이나 데스크도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슈퍼마켓 배달을 앱을 갖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면 뭐 전국에 어디든 간에 슈퍼마켓에서 자기네들이 배송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뭐 또 하나의 작은 규모의 홈플러스 작은 규모의 롯데마트 이마트가 생기는 건데요. 교회가 몇십만이다. 종친회가 몇십만이다고 해보세요. 엄청 돈이 되죠. 그래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퀵서비스 택배도 운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퀵서비스 서울만만 그건 뭐 가문끼리 이렇게 종친회끼리 서로 묶어가지고 동일한 그리고 동친회끼리 동친회 5개 묶이고 10개 묶이면 그렇게 사업을 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앱을 갖다가 통신해서 하나만 내라는 법은 없죠. 앱을 앱 100개도 넣을 수 있는데 10개든 100개든 그 통신의 망을 이용해서 하면 되죠. 그러면 앱 하나에다가 1번, 2번, 3번, 6번, 10번까지 내가지고 10개를 채널을 만들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신청만 하면 종친에다 신청만 하면 다양한 것이 다 가능하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 어떤 스마트폰, 유선전화 또는 위성통신 또는 햄통신, 워키토키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번호로 지금 현재 있는 번호로 그냥 통신을 하셔도 되고 내부에서 고유번호가 있으면 되니까 아예 그냥 고유번호를 줘서 내가 해외에 나가서도 로밍 서비스도 없이 고유번호로 통신한다. 이미 고유번호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면 되게 싸요. 국제전화도 전부 다 이렇게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하면 싸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 데스크탑에서 TV로 전화를 건드니 TV에도 앞으로 이렇게 유무선 이게 송수신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유선 전화도 이와 같이 만드시면 유선 전화에도 무선 전화를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유무선 둘 다 가능하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다음에 데스크탑에다가도 무선 통신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유무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한다. 기술 구조를 가지고 스마트폰이 안에 40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20개 들어가거나 30개 들어가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 통신 채널로 삼고 그걸 방송으로도 송출할 수 있고요. 그럼 데스크탑에다 내가 방송국 하나 만들면 어떻습니까? 예. 무선으로 하는 방식, 유선으로 하는 방식. 유선이면 뭐 데스크탑 인터넷망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에서 자기 자체 앱 방식에 또는 그런 것을 중개해 주는 회사가 있다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앱 방식으로 해서 카카오톡이다. 그럼 방송국으로 자기가 만들어 줄 테니까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카카오톡 유선 아니면 유튜브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파는 권리를 주겠다. 네이버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애플도. 그럼 그거를 네가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든지 방송국을 채널 권한을 줄 테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10개로 채널을 만들어 동영상을 서비하든지 그렇게 해서 손님 많으면 거기다 광고도 내주고 우리 수익을 배분하자. 또는 그래서 상품도 팔고 그래서 방송 잘 되면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줄 때 막 눈에 빨개 갖고 혈안이 되어서 방송을 키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데스크탑, 스마트폰, 워키토키 또는 이동통신 뭐 어떤 것이 됐든 또는 그 와이파이 위성에다가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들게 송수신한다. 거의 동시에 무선 충전구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이 무선 충전구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에다가 방송국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주시면 앱 방식으로 고유번호로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팔 수 있도록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중개해주는 회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이트 주소를 팔 수도 있어요. 사이트 주소를 팔아서 앱이 자동으로 그 사이트를 열어주고 그 사이트에서 방송을 송출해도 되니까요. 스마트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다른 중개해주는 회사가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어떻습니까? 카페24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고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저기 내가 이게 우리 방송국 열어줄 테니까 사고팔 수 있어. 유튜브가 그럼 눈이 빨개져서 막 이걸 이렇게 키우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가족, 친지, 친구 뭐 동네 사람은 숫자를 많이 늘려갖고 방송국으로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겠죠. 광고도 제재하고 어쩔 때는 나 공짜로 광고해줄게 갖고 와 파일 동영상 파일 갖고 와 광고 이런 등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시면 저기 오키토키에도 가능하다. 이 기술을 쓰시면 이거 되게 괜찮은 사업 구조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사업 아이디어도 굉장히 지적재산권이랍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를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전 세계에서 공통어로 약속만 하면 되는데요. 그럼 전 세계 언어가 200개가 되더라도 이 숫자만 되면 어디 가든지 관광객은 그렇죠. 대화가 되는데요. 전 세계 국제 언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숫자가 제일 전 세계는 숫자를 다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면 이거를 유무선 통신에다가 이것을 도입을 하면 전 세계 한국어로 전화 걸어도 어떤 뭐 내가 한국어로 스마트폰에서 상대방 스마트폰, 상대방에서 국제 전화, 유선 전화, 상대방 데스크탑에 전화가 인터넷 전화 이렇게 하면은 통신이 자동으로 번역이 돼요. 이 숫자 방식은 희한하게도 지금 현재 진법수로 유선 무선 통신 둘 다가 진법수로 되는데 진법수로 가면 그걸 진법수를 현재 있는 뭐 국제 표준이 01이 뭐가 됐든 간에 이거를 숫자 7로 바꾸는데 78로 바꾸 A, B, C, D, E, F, G 또는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식사하셨습니까를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있는 진법수가 뭐가 됐든지 현재 있는 뭐 78, 64, 24로 전 세계가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식사하셨습니까를 바꿔놔서 약속을 했을지라도 군이라든지 기업 그 나라에서는 다르게 해석해 줄 수도 있어요. 국제표준은 국제표준으로 쓰고 자기 나름대로 안녕하십니까는 우리는 26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그 컴퓨터의 진법수도 이거를 현재 있는 국제 표준이 뭐라 그랬든가 상관없이 우리는 01을 갖다 숫자 8로 하거나 78로 하거나 64로 만들어 할 수 있어요. 또는 01을 안녕하십니까 라고 표현해도 되고 어디로 가십니까? 내일 봅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정해놓기 나름이라는 거죠. 01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의 몇 번째 4600번째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동영상 파일의 600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드를 틀리게 해서 통신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앱 하드디스크 다음 셀과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서 무엇이며 셀과 셀을 결합하면 숫자 방식이 무엇이고 셀과 셀을 결합하면 사진이 무엇이다. 유무선 통신에서도 진법수를 음파 통신 또는 무선 통신의 모든 구조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또는 이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이 셀은 다른 데하고 그 셀마다 플로팅 게이트마다 다른 의미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국제 표준이 뭐가 됐든 간에 진법수를 5가지, 10가지 모드로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로 쓰시는 거인데 빛을 한 번 깜빡이면 야, 내일 보자. 두 번 깜빡이면 야, 내일 뭐 하냐? 3번 깜빡이면 나한테 전화해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은 전혀 그 의미를 모르죠. 둘만의 약속이거나 또는 그 집단이 100명이라면 100명 간의 약속이 되는 이제 모르스 신호를 대신해서 빛을 한 번 깜빡이 2번 깜빡이 3번 이런 방법을 또 간단한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이것을 쓰시면 상업적으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음파 통신 그렇죠. 해도 되고요. 이것을 그렇죠. 확성기를 이용해. 그렇게 해가지고도 모르스 신호를 대신해서 자기네들만의 약속을 따라서 뭐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약속만 하면 돼. 그러면 전국에 우리 100만 명이 있는데 100만 명에서 모르스 신호를 만들어 볼까? 빛 한 번 깜빡이면 이렇게 시간 몇 시냐 이런 거는 군의 통신도 되겠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음파 통신도 되고 다른 사람 저 사람 미쳤나?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는 거죠.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언어로도 이게 암호 구조인데 나무 가져왔냐? 그러면 공격해라 이런 뜻도 되시고 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일종의 암호 체계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 세계를 이렇게 숫자 방식의 진법수로 숫자 방식 진법수로 만약에 바꿨다 제 방식 전 세계 언어를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유선 전화, 무선 전화는 진법수로 전기 신호가 가는 디지털 신호로 가는데요. 그걸 음성 신호로 바꿔줘요. 그래서 한국어로 전화해도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언어로 듣고 프랑스 언어는 이렇게 말을 하면 전기를 통해서 또는 유선, 무선 둘 다 진법수를 통해서 이쪽에 한국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 번역을 이와 같이 쉽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스마트폰의 번역 구조도 지금과는 틀리죠. 숫자 방식으로 번역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음파를 이렇게 음을 갖다가 대놓고 이렇게 번역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번역기가 알아듣고 자연스럽게 숫자 방식으로 번역이 200개 언어도 돼요. 네, 자연스럽게 모두만 선택해주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번역
번역보다 굉장히 쉽죠. 모든 번역이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컴퓨터 언어가 되고 이제 국제적인 이것은 이런 그 무선 통신, 유선 통신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음파 통신 있죠. 잠수함 음파 통신에서도 이 방법을 통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섬유선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한번 깜빡이거나 두 번 빡 이렇게 해서 심법수로도 바꿔놓을 수 있겠는데 그거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몇 초마다 이렇게 틀리게 해서 줘가지고 그걸로도 이렇게 음을 전달할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도 뜻을 전달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광통신선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광을 이용해서도 물론 이렇게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기존에 그냥 사실 하셔도 되고요. 네, 네.